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환전업자의 돈을 들고 달아나는 환전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환전업자를 불러낸 뒤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도주 하루 만인 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벌어진 세 번째 환전 관련 범죄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지난달 31일 구로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네, 그 당일 오후 5시 한 40분경에 먼저 이제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돈을 뺏어간 사람 입장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환전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로 접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가 그 차량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차량 안에 함께 뒷자리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그 신분 확인을 하고 지금 그 쇼핑백에 1억 2,500만 원 그 상당의 그 액수를 그 확인을 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 돈을 뺏어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쇼핑백을 갖고서 바로 돈을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달아나게 되는 이런 그 형태가 범행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일본 말로 좀 하면 뭐 네다바이 뭐 절도 사건이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또 뭐 최근에도 예를 들면 귀금속 등을 뭐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귀금속을 갖고 뭐 달아난다든가 또 최근에 뭐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상거래로 그 만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사실 사는 척하고 그 물건을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뺏어가는 뭐 그런 그 형태였는데 어쨌든 지금 이 피해자의 어떤 직업 자체가 이 환전소 그 사장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뭐 지금 중국 지금 위엔화를 이렇게 활용하는 뭐 이런 점에서 계속 지금 비슷한 사건들이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CCTV 등을 그 통해서 그 동선 등을 결국은 이제 그 추적을 그 해서 뭐 사건 발생한지 뭐 몇 시간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뭐 긴급 체포도 하고 뭐 구속도 뭐 지금 뭐 되어지는 상태인데요. 뭐 유혹하게 되면 어쨌든 상당 그 액수죠. 지금 6천만 원이냐 뭐 1억 2,500만 원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돈을 이렇게 갑자기 낚아채서 마치 그 시간차 공격처럼 말이죠. 시간차를 이용해서 그때 돈을 확인하고 바로 뺏어서 달아나는 뭐 이런 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인 정 씨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붙잡혀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황이고 보니까 정 씨가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송금을 했으니 절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본인은 이제 그와 같은 뭐 변명 아닌 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정한 뭐 증명서라든가 뭐 이체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또 증거가 있어야 그렇다 본다면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 대신 그것에 육박하는 돈을 중국인이 사실 지인이 이 피해자 A 씨에게 송금을 해줬구나. 뭐 이렇게 한번 또 생각도 해봄직한 것인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이체 내역 자체가 이제 전혀 그 존재하고 있지 않는 뭐 이런 그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50만 위안이라고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인데 또 지금 피해액은 또 1억 2,500만 원이라고 피해자는 또 주장하기 때문에 이 액수도 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령 뭐 이렇다라고 그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제 그 외환 그 거래 자체는 해외에서 받을 때도 사실은 공식적인 그 외환 은행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뭐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 뭐 변명 아닌 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범이나 뭐 조력자가 있었다 그런 볼만한 정황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가해 돈을 뺏어간 이 범인이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제3자가 이 피해자를 소개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혹시 이 소개시켜주는 사람 역시 이 가해 범죄자하고 일정한 계획과 혹시 뭔가 나중에 뭐 돈을 또 나누기로 한 것은 아닌가에 관한 그 참고인 조사 뭐 등이 지금 현재 계속 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뭐 차량 설명도 그 했었는데 또 어떤 제3자가 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렇게 잠시 또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에 다시 뭐 이렇게 좀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이 제3자도 범행의 일부
조력을 하거나 뭐 계획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한 점은 없는 것인지 네. 그 공범 여부에 대한 지금 수사는 진행 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피해 금액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환전소 주인은 1억 2,53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피의자는 6천여만 원이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범인은 지금 내가 가져간 돈은 6천만 원 그거 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1억 2,500만 원, 53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진술이 불일치합니다. 그럼 이런 피해 액수에 그 대한 조사도 수사의 그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예를 들면 뭐 금전 내역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 네. 뭐 돈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혹시 없는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른 제3자에게 뭐 송금을 한 것은 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추가적인 또 조사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피해 1억 2,500을 호소하는 이 분에 대한 일정한 이제 금전 내역 출납 왜냐하면 이 돈을 어쨌든 마련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또 내역이 그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아마 조사가 그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필요한 경우 네. 지금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말 잘 못한다고 만약에 하면 중국인 그 통역자의 조력을 얻어서 네.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도 한번 해봄지 그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배 이상의 그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가져갔다. 아니다. 나는 1억 2,500만 원을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상당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 액수에 대한 그 조사 역시 네. 이번 수사의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적 환전소에서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개인 간의 환전 거래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림동에서 뭐 중국 채팅 어플에서 싸게 환전해 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고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개인 간의 환전 거래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규율하는 그 법이 그 외국환 그 거래법에 의하게 되면 네. 내국인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그 은행기관 또는 그 정식적으로 그 등록을 받은 외환업자에 의하지 않고 네. 이렇게 그 개인 간에 환전 거래를 하는 것은 법의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그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예. 시중은행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환업자라고 하면 일단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은 이제 재경부 장관이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네. 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전업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 이런 명동에 남동에 가면 이제 공식적으로 환전소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정식 그 등록업체 그리고 그 환전소 역시 사실은 일정한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또 그 한국은행 그 외환 그 보유고 전산망에 거래한 내역을 이제 이렇게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외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쪽에서 하루 만에 이 중국인 황 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를 했는데 가방은 비어 있었거든요. 이 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눈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1,000만 원을 사실은 이렇게 그 주면서 위안화가 송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순간 이 그 1,000만 원이 든 이제 돈가방을 다시 네.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뺏고 달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루 만에 이제 검거를 해서 이제 가방을 봤는데 가방에는 지금 돈이 1,000만 원은커녕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1,000만 원이 존재했는가의 그 여부 예. 그리고 만약 존재했었다고 한다면 또 어디로 빼돌린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수사 자체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피해자는 1,000만 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안화로 이렇게 송금을 이제 했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또 없었을 또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네. 한번 그 보여주고 그 돈을 이제 받은 뭐 이런 상황으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 수사의 초점이 또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돈가방에 1,000만 원 갖고 갔는지 아. 존재했는지 여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00만 원의 행방은 또 어디인지 어디 뭐 이런 그 수사도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3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택시안 환전소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모의관총으로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네, 그 이 사건은 상당히 정말 그 영화에서 네. 등장할 법한 계획성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뚜렷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강도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네. 외국인 그 2명이 강도를 하는데 다른 외국인 3명이 조력을 한 뭐 이런 그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전소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의 총기 비슷한 것으로 네. 이제 그 위협을 해서 지금 그 피해자는 약 8천만 원이라고 피해액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신고됐을 때는 뭐 1,000만 원으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범행에 그 착수하고 나서 이 강도 범인 한 명은 바로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도왔던 사람은 이제 검거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그 가는 그 과정이 아주 그 치밀했던 거죠. 차량을 무려 뭐 3개를 이용한 걸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에 도난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 장소까지 가고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차량을 타고 가고 뭐 이렇게 그 3대가량의 차량을 이용해서 공항 인천공항에 그 도착을 해서 결국은 범행 착수 4시간 만에 네. 한국을 떠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되는 아주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뭐 이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네. 저는 생각할 때 요 사건 있기 약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2주일 전쯤에 그 대전 수협에서 그 소위 말해서 헬멧을 쓰고 네. 소화 분말기로 이렇게 제압을 해서 약 3,900만 원을 강취를 해서 그것도 은행 강도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 베트남으로 이렇게 출국했던 뭐 그 사건을 혹시 착안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왜냐하면 모습이 상당히 네, 비슷하죠. 비슷하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 감추고 마치 그 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 이동하는 동선도 상당히 그 계획적이고 네. 아예 그 한국을 그 떠나버리게 되는 뭐 이런 형태에서 상당히 좀 흡사한 혹시 그 대전 수협 사건을 모방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한번 해본적합니다. 네, 범행 후에 차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의자 한 명이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결국은 이제 인터폴의 그 협조를 받거나 뭐 네. 사법 공조 등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피해 그 액수도 특정하고 이 강도라고 하는 이제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이런 점을 호소해서 뭐 적색 수배 등을 네. 인터폴을 통해서 발령을 해서 이와 같은 용의자가 해외에 이렇게 이동했을 때 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 타지니키스탄이 아마 지금 모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적극적인 이제 뭐 사법 협조 뭐 등을 우리가 기대해 범직한 것인데 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 녹록지는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에 도피했던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소환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그 모국, 이 자국에 이렇게 복귀하고 나서 그 타국에서 자국민을 순순히 타국에 이렇게 송환하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강도의 경우에는 검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대전에 있었던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범인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전 수협도 그렇고요. 지금 두 곳, 이 네. 환전소 그 자체도 이른바 그 보안이 상당히 그 취약한 것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해자, 강도범, 절도범 입장에서는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그 용이합니다. 네. 더군다나 범행에 그 성공을 했을 때는 목전에 바로 목돈 자체를 가질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이런 비즈니스로 생각할 그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와 같은 그 취약한 금융업소라든가 이런 그 환전 그 업소 등에서 네. 자체 그 경비 강화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 민간 경비 이런 그 서비스를 좀 받는 뭐 이런 것에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그 민관 치안 협력 대안 뭐 이런 것이 네.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뭐 추석이 오는 뭐 이런 상황이라 본다면 다른 때보다도 강도라든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치안이 또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경찰과 지역 사회와 민간 경비 등이 네. 이렇게 협력하는 협력 치안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러한 강도 범죄 또는 절도를 이렇게 빙자한 이른바 네더바이 범죄 이런 걸 막는 하나의 예방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환전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